문제는 C가 2학년들과 이웃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1학년들을 먼저 배치를 해요. A, B는 이웃해야 되고 1학년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1학년들의 자리 배치를 시키고요. 1학년들도 구별되는 세 사람으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순열이니까 3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A, B의 위치를 생각해 줍니다. 이러면 더 이상 회전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C가 셋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갑니다. 셋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다른 2학년 3명이 두 자리에 이웃해도 되는, 이웃을 허용하는 그런 배치를 생각하면 되죠. 일단 자리 배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두 자리에 2학년들이 들어갈 세 자리를 선택해요. 담아요. 2학년들이 들어갈 자리를 담습니다. 그런 다음 그 세 사람이 그 자리에 1대1 대응이 되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겠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 얘기는 F1은 1 이상이고 F2부터 4까지는 2 이상, F5는 3 이상이란 뜻입니다. 가능한 경우를 분류해 볼게요. 치역이 1과 2와 3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때 F1은 지금 F2부터 F4까지는 1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다 2 이상이니까. 따라서 얘는 1밖에 대응될 수가 없고요. 그런 다음에 F5를 보면 F5는 3 이상이니까 선택 여지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면 F2부터 F4까지의 서로 다른 그 세 개의 함수값들은 2와 3 중에서 중복해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 대상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F2부터 F4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화살들은 지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 F2부터 F4까지 만약에 이 녀석들이 전부 다 3에 대응돼 버리면 2가 치역에서 배치가 되니까 조심해야죠. 이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이제 또 뭐가 있을까? 1과 2와 4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1, 3, 4이면 어떻게 될까? 1, 3, 4 이제부터 F5는 3위 이상이니까 선택권이 생깁니다. F1이야 선택권이 없죠. 그러나 F2부터 F5까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3 또는 4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4개의 함수값들이 3으로만 가거나 4로만 가는 경우는 치역이 4개라는 조건에서 모순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치역이 2, 3, 4라면 치역이 2, 3, 4라면 얘를 기준으로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F5가 3인 경우거나 4인 경우. 자, F5가 3인 경우에는 F1부터 F4까지 모두 2, 3, 4의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1부터 F4까지의 이 4개의 녀석들이 전부 다 2 또는 3 또는 4 하나에 다 가버렸다든지 혹은 지금 F5가 3이었죠. 치역이 2개가 되는, 즉 치역이 예를 들어서 2, 3만 된다든지 혹은 3, 4만 된다든지 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치역이 2개라고 했으니 가령 2와 3이라고 합시다. F1부터 F4까지 4개 함수값들이 전부 2 또는 3으로 가는데 2로만 가거나
3으로 가는 경우 이 경우를 빼줘야겠다. 지금 이 얘기는 치역이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를 빼줘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이 50 나와요. 대칭적으로 얘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게 이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의 특징은 1이죠. 1이 한 번 이상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이상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경우 4가 없다면 이 조건을 벗어난 일이 없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문제될 게 없다. 딱히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래서 지금 1과 2와 3을 갖고선 네 자릿수를 채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의 자리는 1 또는 2 또는 3, 100의 자리도 10의 자리도 1의 자리도 그렇죠. 그런데 1은 한 번 이상 써야 되니까 1을 뺀 나머지 2와 3만으로 네 자릿수를 채우는 경우는 빼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는 4가 들어갑니다. 자, 4가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이 두 번 쓰이고 4가 나오거나 혹은 4가 두 번 쓰이고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령 이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4가 이렇게 딱 놓이면 이런 멀찌감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이 경우에 대해서 요 네모칸 안에는 자, 일단 2를 곱한 것은 왜 2를 곱했냐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대해서도 또 두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 이 자리는 2 또는 3이 들어가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 경우는 1도 한 번, 4도 한 번, 그리고 2 또는 3 이렇게. 자, 그러면 1과 4는 일단 배치를 해야 되니까 자리 배치를 해야 되니까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을 하되 1과 4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처럼 인접한 세 가지 경우는 빼야겠죠. 이 인접한 세 가지 경우를 뺀 다음 자리를 잡았으면 1과 4를 배치를 시키고요. 배치를 시켰으면 이제 나머지 두 자리에 2 또는 3, 2 또는 3을 시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A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를 묻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아래서는 이 네 모서리를 다 갈 때 올 때 갔다 이제 올 텐데 모든 모서리를 다 경우에서 오고 싶고, 자, 나머지에서는 다 경우한 일이 없다는 얘긴데요.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얘에서 여기를 갈 때 제가 만약에 여기를 거쳐서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를 도착한 다음에 위로 직진을 해서 가게 되면 돌아올 때는 요 모서리가 배제되니까 이 경로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대칭적으로 여기도 안 되겠죠. 즉 여기를 왔다가 얘를 거쳐서 도착하게 되면 돌아갈 때는 이 모서리가 배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사각형, 정사각형은 여기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쪽만 고민하면 돼요. 이쪽 이 네 개의 정사각형 중에서 내 모서리를 다 지나는 일이 있게 되는가, 그 부분을 고려해야겠다. 자, 그래서요, 이 A에서 B를 갈 때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지만 일단 A에서 C2를 간 다음에 C2에서는 이렇게 갔으면 올 땐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갔으면은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를 도착한 다음에 B를 가고 B에서 다시 C2로 오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 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내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제가 보시다시피 6개를 미리 써놨는데요. 6개의 경로가 있잖아요. 그 6개의 경로 중에서 첫 번째 A에서 C2로 갈 때 얘로 갔다 갑시다.
그럼 돌아올 때도 이렇게 가면 내 정사각형 중 모든 모서리를 지난 경우가 없게 되겠죠. 자 1번으로 갔는데 2번 경로로 간다. 2번 경로로 가게 되면 여기를 다 지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3번 경로로 간다. 3번 경로로 이렇게 간다면 모든 모서리를 다 지나는 일이 안 생깁니다. 가능합니다. 4번 경로로 가도 다 지나는 경우가 없고 5번 경로도 돌아올 때 없고 6번 경로도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럼 갈 때 2번 경로로 갔을 땐 3번 경로로 오면은 안 됩니다. 다 지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경로는 안 되죠. 4번 경로도 여기를 다 지나니까. 그 다음 5번 경로도 안 되죠. 5번 경로도 안 됩니다. 그럼 6번 경로 된다. 그래서 갈 때 2번, 올 때는 두 가지. 만약에 3번 경로로 갔으면 올 때는 자 4번 안 되죠. 5번도 안 됩니다. 6번은 3번 경로에서 6번은 됩니다. 갈 때 3번, 올 때 6번 됩니다. 모든 모서리를 지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4번부터는 갈 때 4번으로 이렇게 갔는데 5번 안 되고 6번 되네요. 6번 된다. 조심해야겠다. 6번. 그 다음에 5번으로 갔다가 6번으로 오는 경우는 안 되니까 5번, 6번. 그러면 갈 때 1번, 올 때 1번과 같이 갔던 경로와 돌아올 때 경로 같은 경우는 뭐 한 가지씩밖에 없겠지만 지금 보다시피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7개는 선택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갈 때는 1번이었다가 올 때 3번일 수도 있고 갈 때 3번이었다가 올 때 1번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 7개의 경로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총 20가지다. 자 계산을 할 때 원래 얘를 따지고 따져야 되지만 저는 경우를 먼저 따지고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런 거잖아요. 곱하는 거니까 이 경우를 먼저 따지고 얘네들을 묶어서 따져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다음 문제는 집에서 도서관을 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도서관으로 안 가고 서점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지점에서 연락을 받아서 돌아갈까? 그럼 그 지점까지 가는 경로수, 그 다음 거기서까지 가는 경로수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층은 1층이라 적고 여길 2층, 여길 3층, 4층이라 했을 때 분명히 내가 1층 아니면 2층 아니면 3층 아니면 4층 내 층 중에 어느 층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받고 가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을 하겠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직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어딘가의 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서점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 어디에 있든 결국 그냥 직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지일 겁니다. 한 가지일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2층 어딘가 예를 들어서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연락을 받아서 여기 갔다 갑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 최단 거리는 오른쪽과 위로 가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을 이 2층에 대해서 2층에 대하여 대칭을 시킨 즉 서점의 위치를 여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대칭시켜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있었던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경로일 뿐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2층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최단 경로로 생각하면 좋겠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면 서점은 이제 요 위치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4팩, 8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마지막 3층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얘를 하나 둘 셋 서점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로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얼마든지 일반화가 돼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 한 가지도 실제적으로 사시형 즉 여기가 계속 차이는 사로 유지가 되면서
2씩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계산상에서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3개의 주머니에 14개의 동일한 물건을 담는 중복조합 문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세 문자 중에서 한 문자가 2라면 이제 나머지 2개의 주머니에 몇 개를 넣으면 되죠? 12개를 넣으면 되죠. 12개를 넣으면 됩니다. 12개를 넣으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개 이상의 문자가 2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한 개 이상의 문자가 2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했을 때 B가 2고 뭐가 될 수 있고, 그죠? 여기 3을 곱했으니까, 혹은 B가 2일 때 A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중복 계산이 되게 됩니다. 중복 계산. 따라서 중복 계산된, 즉 2개가 2인 경우, 세 문자 중에서 2문자가 2인 경우는 여기 계산상에서 중복 계산됐으니까 그 부분은 빼줘야 된다. 이 부분 조심하면 되고요. 다음 문제는 개수가 적은 흰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주머니 셋 중에서 흰색을 전부 다 받은 녀석이 있을 거예요. 흰색을 전부 다 받은 녀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흰색을 전부 다 받은 녀석은 이제 검은 공을 0개 이상 받으면 되고, 나머지 아무것도 못 받은 주머니들은 2개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 6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계산을 편하게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다 1을 주고 여기다 1을 뺍니다. 그럼 이 숫자는 5가 되죠. 5가 되니까 이제 계산해야죠. 자, 세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에 흰색 4개를 다 주었다. 그렇다면 흰색 4개를 받은 녀석은 0개 이상, 나머지는 2개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자, 숫자가 5라면 더하기가 4개 있죠. 4개의 더하기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흰색 3개를 받은 녀석이 있을 거예요. 걔는 0개 이상. 그리고 흰색 하나를 받은 녀석이 있을 겁니다. 걔는 1개 이상. 그리고 아무것도 못 받은 녀석은 2개 이상을 받아야 돼서 총 6개가 됩니다. 6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3P2입니다. 3P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을 주고 여기다 1을 빼야 되니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5개의 더하기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된다. 따라서 6, 5, 30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6, 5, 30이 아니라 60이죠. 52가 10이니까. 혹은 흰색 2개를 받은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는 3가지입니다. 뭐 포기된 녀석이 하나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2개를 받은 녀석은 0 이상, 또 2개를 받은 녀석도 0 이상,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 받은 녀석은 2개 이상이 되어서 총 6개.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빼니까 7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6C2가 되겠네요. 6C2 45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흰색 2개 맞고 흰색 하나, 흰색 하나. 그러면 세 녀석 중에 한 놈만 2개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2개를 받은 녀석은 0개 이상, 그리고 1개씩 받은 애들은 검은색을 1개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1을 주고 7이 되니까 또 6C2.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연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B 다시라고 하고요. C, D, 그리고 O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 4개의 수가 모두 자연수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1부터 5까지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4개의 물건을 담았다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는 B 다시가 1이 되고, 그리하여 A도 1이 되면서 이런 경우도 얘는 담고 있는데, 그때는 B가 0이 돼서
B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모순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의 경우인 OH, 즉 1부터 5까지 수들의 C와 D를 담는 그 경우는 빼야 되기 때문에 계산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방법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요.